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청와대를 직격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으로부터 가족을 잃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억하시죠? 그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했는데 정부가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정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유족을 상대로 항소를 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9월 서해 인근에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 후 북에서 총살됐죠. 군이 거의 실시간으로 감청을 하고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더군다나 군은 그 공무원을 향해서 자진월북으로 규정을 하면서 많은 국민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이 실시간으로 거의 감청을 해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자료를 공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법원은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2일, 비교적 최근이죠. 그런데 청와대와 해양경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에 정부가 패소했을 때는 정부가 항소하는 것을 남발하는 걸 자제하라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 밝혔던 기조와도 최근 청와대의 항소는 상당히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집권 세력은 서해 공무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 내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 공개할 것이다. 1년 전 유가족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뭔가 문정부의 국가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기자. 아니, 팩트체크 하나. 보도는 이렇게 있었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가 졌을 때는 정부가 거기에 뻗대지 말고 소위 항소하는 거 남발하는 거 자제하라 라는 메시지를 내서 많은 환호를 받았잖아요. 정말 근데 청와대가 이번에 자료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항소했어요? 항소를 했죠. 그 이유가 근데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있었으니까 이미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왜 서해 공무원이 어떻게 북한 해역까지 갔는지 정말 그리고 시신을 왜 북한은 총격으로 사살을 했는지 그리고 시신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연 그때 뭘 했는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죠. 자진월북했다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도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족들에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순간은 최소 15년간 비공개가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집권하면 공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퇴임하는 순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순간에 다음 대통령도 함부로 감히 그냥 공개해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또 거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기자 잠시만요.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서해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이 되고 어떻게 이 서해 공무원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정부가 왜 자진월북으로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왜 어째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생산한 모든 문건은 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실에 생산했겠죠. 군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가 안보실로 들어가서 안보실 자료를 생산했겠죠. 그 생성된 모든 자료가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럼 15년간 유족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데 그걸 대통령이 청와대가 임의로 파기하거나 반출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자산을 국민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람이 먼저인 정부에서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국민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정환 국무실장님이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정부는 자진월북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사실 유가족은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우리 형이 월북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정부 발표대로 진짜 자진월북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상당수 있을 거잖아요. 15년 뒤에 공개했는데 혹시
정부 발표대로 자진월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가족들은 15년간 내 가족이 자진월북했다, 북한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겁니까? 만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진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 편지를 드리고 대통령으로부터 편지를 또 받았던 큰 아들이야 좀 그래도 성장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둘째 딸은 아직도 아빠가 해외 출장 가 있다고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받아야 될 이 낙인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지만 과거 제가 근무했을 때도 제가 쓴 노트나 아니면 우리 방에서 있었던 것도 다 그냥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그냥 해가지고 이거는 15년짜리, 이건 30년짜리 딱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법원에 1심이라도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우리 정부에서 했던 거니까 다 문 닫고 15년 동안 봉쇄한다? 저는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문서와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다 묻어두고 다 대통령 기록물로 넘길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 내놔서 국민들도 알 수 있고 다음 정부도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옳은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가 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전현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은 미국에 물어보겠다고 경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도 안보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매일 이 안보 정보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이것을 쌓아왔는데 갑자기 그 정부의 발표를 뒤집고 이것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앞으로 어떻게 쌓는 것을 모든 것을 세계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한 정권이라고 하면은 사실 안보가 된 정보는 어느 정도 유가족한테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면으로 공개하는 것은 우리 정보 창구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 행사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이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판결을 싶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국가 기밀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비공개 대상인 그런 문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빼고 공개가 가능한 걸 하라 지금 판결은 그렇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또 항소한다? 근데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진실을 묻고 가자는 거죠. 이게 국가 그 대통령 보존물로 그렇게 지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또 이 승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공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하는 건 결국은 이건 진실 은폐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하라는 건데 그마저도 결국은 거부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1년 전에 한 말 이것이 결국은 허언이었다는 것인 셈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밝히지 않겠다. 그래서 더 이제 항소를 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안전을 챙기지 못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진실을 또한 그 밝히겠다는 그런 유족들의 그러니까 유족인지는 좀 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가족들의 그런 바람조차도 외면하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새로운 결과인데 어떻게 나왔을지 저희 돌직구 쇼의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여론조사 결과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대선 가상 다자대결 결과 대형 미디어월에 띄워놨습니다.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결과의 최신 결과와 추세를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1월 넷째 주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론조사 결과 11월 넷째 주 윤석열 후보는 43.7, 이재명 후보가 35.1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45.3,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37.1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지율 추이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미세하게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상정 4.0, 안철수 2.5, 김동연 1.6 지지율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어떻게 분석합니까?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진 않았죠. 오히려 조금 뭐 0.2% 정도인가 좁혀진 것 같은데 거의 큰 그렇습니까? 차이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건데 43.7 대 35.1, 45.3 대 37.1 그렇군요.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 다만 양쪽 다 수치적으로 다소 올랐다는 걸 봤을 때는 결국은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선대위 구성이 끝났고 또 이재명 후보 역시 사실 한번 이제 우욕절 겪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머드급의 선대위를 구성했다가 사실상 전면 해체를 하고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이제 표방하면서 새롭게 이제 선대를 구성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사실 3월 9일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뭐 주로 따지면 그야말로 한 뭐 10주 정도의 11주 정도의 이제 기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부터 얼마만큼 이제 이미 구도 자체는 사실 짜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인물도 정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누가 이슈 선점을 잘하고 이슈 파이팅을 잘하느냐 이 싸움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대선판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후보의 지지세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양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